와, 27인치 그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나의 엄청난 큰 디스플레이로 또 꾸며놨어요. 너무 재밌다.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전부 다 바뀐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저거는 그냥 디스플레이일 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와, 세빌 실버, 얘가 세빌 실버인지 아니면 제네바 실버인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세빌 실버예요? 아, 세빌 실버랍니다. 이번에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뀐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이 G80처럼 바뀌었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얘가 또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오씨. 아니 근데 물론 최고는 저 뒤쪽에 충전기가 있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EM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쪽이 바뀌었고 딱히 특히 바뀐 점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번에 휠이 좀 약간 에어로 휠로 바뀌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휠이 너무 예뻤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은 조금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대신에 여기 보면은 흰색으로 캘리퍼가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MLA가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이제 제네시스에는 스몰 큐브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능동형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뭐 앞쪽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이쪽에 자동으로 나오는 충전기, 앞쪽에 이 부분은 ADAS를 위한 ADAS 센서들, 그리고 얘는 전기차지만 좀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봐야 여기에 뭐 프렁크 없을 거고요. 그리고 두 줄 램프 들어가 있고 역시나 265-450R 20인치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맞지? AS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달라진 점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보면은 와씨 인테리어 겁나 예뻐. 역시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 부분이 좀 눈에 띄죠. 뱅앤올룹슨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부분이 사실은 GV80보다도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파란색 라인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디스플레이보다는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27인치 초와이드 완전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신형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 색깔은 너무 예쁜데 이거 오염 이거 유지가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생긴 거 자체는 진짜 예뻐요. 퀼팅 처리되어 있는 시트와 이거 뭐 시트 가죽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최상급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러쉬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PPF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겁나기는 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어요. USB도 기존의 이제 팰리세이드와 EV9 같은 데 보면 이제 100W급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고 대신에 이제 UVC ON 해가지고 문 닫으면 저쪽에서 이제 자외선 나와가지고 핸드폰 충전되는 거랑 깔끔하게 소독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소재적 고급감을 확실히 싹 올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보다 세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뻐요. 예쁘고 잘 만들고 진짜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놓은 게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들처럼 이렇게 이중 실링 구조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보면요 만져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고무가 아니라 되게 좋은 고급 고무를 썼거든요. 이런 고무 몰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완성도 이런 데도 마감 처리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은 닫으면 좋아요. 뒷좌석도 보면 좋아요. 네, 잘 만들어 놨어요. 완성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 놨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휠이 참 아쉽네. 이게 예전에 GV70 퍼포먼스 차량의 20인치 휠인가? 21인치 휠이었나? 그게 정말 예뻤거든요.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제 차량에다 달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예뻤는데 이번 휠 디자인은 와 이거는 조금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그래요. 뭐 이 휠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차량도 한번 좀 더 살펴볼 건데 제가 워낙에 이제 세빌 실버나 이 제네바 실버 은색 색깔 색상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실버 색상들을 보고 있고요. 뭐 조선 마칸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이 뒤쪽에
뒤쪽에 빵빵한 방댕이, 두 줄 라인 이런 것들, 그리고 뒤쪽이 옛날에는 이렇게 박격포, 바주카포 이렇게 두 개 떵떵 붙어있는 그 내연기관 3.5 터보의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얘를 눌러야지 문이 열리죠. 오, 뒤쪽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오, 얘는 G80이랑 다르게 이 뒤쪽에 V12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SUV 전기차다 보니까 차박을 하거나, 얘 차박을 할 수 있나? 아,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울트라 차박킹 깔면은 충분히 차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차박을 할 때 여기에 V12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박에서의 완성도가 좀 달라지겠죠?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울차킹을 깔거나 그래도 앞쪽에 좌석을 조금 앞쪽으로 밀어야지 차박이 좀 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뒤쪽에 이렇게 폴딩을 해가지고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확인은 했고요. 아무래도 휠하우스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양쪽에 폭을 조금은 잡아먹는, 갉아먹는 그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코리안 럭셔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재적 고급감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것을 알 수 있고, 지하실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납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마감 상당히 좋죠? 근데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고급감이면은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딱딱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전동식 그 2열 시트 폴딩이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문 닫고 다른 차량들 혹은 다른 휠, 다른 색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제로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실내는 역시 고급스러운 끝판왕입니다. 뱅앤올룹스는 일단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나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다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직접적인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간접광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보기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랑 열지 않았을 때의 그 실내 그 압박감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그 진공 상태로 들어와 있는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G80부터 시작해서 뭐 GV80, GV70에 전부 다 지금 적용이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또 부스트 버튼이 따로 있군요. 여기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구나. 얘를 D로 누르면 눌러서 달릴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네시스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텔레스코픽이 나오는 양이 제가 원하는 만큼 딱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GV70 같은 경우에는 GV80이나 G80보다는 좀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 괜찮네요. 여기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가 잡히니까요. 여기에 붙여서 여기까지밖에 잡히지 않는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물론 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나라 차량들도 텔레스코픽의 양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항상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보면 터레인, 드라이브 모드 여기 푸시 버튼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트 마이, 그리고 다시 눌러서 오토 스노우 모드 샌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자외선이 펴펴펴펴 나오고 있고요. 저희 눈에, 인간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체공학적으로 봤을 때 운전석을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안타깝게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곡률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밴딩형 디스플레이 구조 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게 GV80도 그렇지 않고 G80도 그렇지 않은데, GV70 이번에 이 전기차는 이 운전석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마치 예전 BMW의 공족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 디스플레이가 요렇게 곡률로 나왔었으면, 와, 이거 GV70은 진짜 운전석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디스플레이 부분만 좀 아쉽네요. 다른 부분은 운전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워크 스위치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워크앤 스위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뒤앞 틸팅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높낮이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좀 추가될 수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GV70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소재적 고급감이라든지 차량의 완성도는 뭐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앞좌석은 제가 차량을 직접 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뒷좌석에 직접 앉아가지고 뒷좌석에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아무래도 제가 모델 Y 쪽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델 Y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선쉐이드가 있어서 아이들의 눈부심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뒤쪽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모델 Y도 이번에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여기에도 들어오잖아. 그리고 뱅앤올uf슨 요 사운드 스피커도 여기 또 있고요. 요런 것도 되게 예쁘네요. 이게 마치 그 우주? 은하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V12L인 줄 알았는데 USB-C 타입 2개가 들어가 있고, 근데 좀 아쉽게 100W짜리가 2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사실 이쪽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USB-C 타입이 여기 있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여기서 뭔가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100W급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착좌감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방석이 좀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트의 방석이 조금 짧다, 그리고 이게 약간 위로 올라와가지고 오금 쪽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뒷모습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을 어떻게 접지? 뒤쪽 여길 접어 이렇게 접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뒤쪽에 저 V2L을 직접적으로 선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제가 이 앞에다가 책상 같은 거 놓고 여기서 이제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실내 그 일렉트릭 오피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거짓말이나 연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렉트릭 오피스로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V2L을 통해서 실제 책상을 통해서 노트북을 놔두고 쉬는 시간 동안, 혹은 제가 바다를 보면서 혹은 산을 보면서 통풍 시트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서 작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전기 차량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렉트리파이드 GV7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빨리 타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배터리가 84kWh로 조금 늘어난 거, 그리고 다른 부분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파워는 그대로일 겁니다. P 시스템 그대로일 거고,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댐퍼 같은 것들도 똑같을 거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급에서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아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거나 뭐 이 차량 갖다가 뭐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뭐 좀 미친듯이 빠르게 달리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마력에 가까운 파워, 그리고 이 차량 자체의 그 컴팩트함으로써 꽤나 재미있는 차량의 운전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9과 더불어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여러가지 전기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실제로 주행 리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